장부 한 장에 모든 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통일교 대선 자금 100억 원,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을 초비상에 빠뜨린 검은 돈의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통일교가 2022년 대선 직전에 한학자의 지시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아버렸습니다. 통일교 세계본부 2022년 회계보고서를 입수를 했거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24일에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통일교 세계본부로 50억 정도, 정확하게는 58억 정도가 이제 전달이 된 것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네, 잠깐만요. 앞에 거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일단은 이게 먼저 발견이 된 거야. 이 자료가 있는 거야. 문서가. 네네. 이걸 보면은 2022년 1월 24일 TP 지시 해놓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50억 원대 있죠. 예. TP가 뭐냐? 트루 페어런츠 참부모님. 예. 참부모님. 다시 말해 헌학전에. 네. 한학자의 지시로 50억 조성됐죠. 그리고 며칠 후에 1월 26일 역시 또 한학자의 지시로 약 49억 조성됐죠. 이게 이제 문건이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금 추적을 해봤더니 실제로 입금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그대로 거의 입금이 됩니다. 예. 2022년 1월 24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에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통일교 세계본부로 58억이 이렇게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입금이 될 때 아까 얘기한 TPGC 특별 프로젝트 1차 명목, 이게 이제 TP가 트루페어런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25일 정확하게 6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2차 TPGC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49억 7,899만 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입금이 됐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자, 요거는 네. 합쳐서 이제 100억 정도 되기 100억이야. 때문에 이 100억이 통일교 세계본부로 입금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이제 특검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 네네.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냥 막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 윤영호의 부인 재정국장이잖아, 이 사람이. 이 재정국장하고 한학자의 비서실장하고 나눈 문자가 있었잖아. 그 문자를 근거로 요게 윤석열 후보를 위한 자금이었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문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때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가 정원주 비서실장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요. 참 어머님 트루페어런츠가 한학자 총재가 보수를 선택을 했었다. 그리고 윤영호가 이 해당 사명을 비밀리에 수행했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요. 네. 역시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총재가 금전적인 지원을 했었다라는 문자까지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커졌어요, 일이. 100억이 대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이 역대급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예. 소속 정치인들이 요새 방송 많이 나오잖아. 네. 거기서 이거를 또 물타기를 하는 거야. 아니 원래 바보가 아닌 이상 저렇게 돈 줄 때는 안전장치를 양쪽에 다 준대. 그러면서 민주당 쓱 끌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문자 보여주세요. 보수를 선택했다고 나오잖아. 그런 건 안 먹힌다니까. 보수를 선택하셨어, 참 어머님이. 참 어머님이 선택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윤영호 지금 여기가 윤영호가 대장인 곳이야. 예. 세계본부니까 세계본부장이잖아, 윤영호가. 그렇죠. 윤영호는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윤영호는 계속 이거 워낙 큰 일이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윤영호가 구속되기 전에 JTBC에서 한 말하고 특검에서 한 말이 달라요. 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구속되기 전에 윤영호가 JTBC랑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그때 윤영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다. 요렇게 JTBC 기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특검 가서는 윤영호 진술이 바뀌어요. 아프리카 세네갈 선거 지원금으로 사용을 했다. 야, 이렇게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뀝니다. 워낙 큰 일이니까. 예.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또 야, 요거를 또 기가 막힌 보도를 또 했어요. 네.
윤영호가요 1년 전부터 그러니까 대선이 2022년에 있었죠. 2022년 1년 전부터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윤영호의 특별 보고 문건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문건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은요 특별 예산 해놓고 이 북한입니다. 예. 북 및 대선 괄호 열고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통일교가 이 예산을 이제 이렇게 쓸 때 예. 단위가 1,0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저 500은 50억으로 55? 보시면 됩니다. 50억. 그 금액 맞잖아. 예, 이 50억이야. 1년 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의힘 출신 두 분. 이건 역대급이죠, 근데. 역시 내 촉이 맞았던 것 같아. 음. 왜냐하면 2022년 1월 5일 날 윤영호 당시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수첩에 메모를 한 거 보면 큰 거 한 장 서포트. 맞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의원님이 100억이라고 했어. 그렇지. 맞아. 이건 의원님은 1억, 그렇게 하셨어. 통일교가 사이즈가 있지. 어. 장난하냐 지금 1억을 어떻게 큰 거 한 장으로 아, 표현하냐.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그때. 맞아. 예.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1억은 아니다 이게 큰 거 한 장이. 맞아. 그런데 이게 보면 1월 5일 그 만남 이후에 같은 달 24일, 25일에 합쳐서 100억 이상이 흘러 들어간 거잖아요. 예. 자금이. 네. 그러니까 100개가 맞았던 거지. 근데 지금 댓글에서는 그 아까 윤영호의 보고 그 500, 그 500억 아니냐고 의심하시네요. 댓글에서는. 500억. 통상은 우리가 그냥 단위를 적지 않고 500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500은 500만 원이지 사실은. 500원이지. 500원 갖고 요새 뭐 사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500만 빌려줘 할 때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죠. 이 500억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분들이니까 500만 원일 리는 없는 거고. 네. 아니 근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요 네. 통일교가 이런 특별 보고서를 이제 한학자에게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막 쓰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돈 단위 숫자가 저런 식으로 이제 500 써 있는데 그게 출발이 1,000만 원 단위로 출발한다 그러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네. 좀 의심했던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1,000 이렇게 써 있어. 그렇죠. 그럼 요건 1,000만 원이야. 그렇지. 근데 1,000만 원 이건 헷갈릴 일이 없잖아. 1,000만 원, 1,000. 네. 근데 500이라고 써놓고 이걸 50억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직관적으로. 사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네. 500억으로 읽다가 네. 한겨레가 그 뒤에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놓거든요. 어. 그래서 어라? 아, 이런 생각을 나는 하긴 나도 했었어요. 좀 워라 이랬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짜 그쪽 세계에서는 1,000만 원 단위로 썼는지 확인해 봐야죠. 통상 네. 우리가 단위를 안 적고 뭐 500 하면 500만 원 아니면 거룩한 분들은 500억을 둘 중에 하나겠죠. 네. 통일교는 또 독특한 시스템이 있나요? 통일교는 그냥 솔직히 레저 한번 즐기는데 도박하는데 600억이잖아. 그렇지. 근데 대선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일에 50억은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볼 때는 500억일 것 같아. 500억이잖아. 10억이면 너무 짜치지 이쪽 너무 입장에서는. 500억 같아. 네, 500억.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50억 갖고 뭘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빠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저거는 일단 지금 100억은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500억까지 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핵심이고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과거에 한나라당이 그 천막당사 했을 때가 이제 찻대기라고 했었어요. 찻대기. 예. 차로 해가지고 한 6, 예. 700억을 갖다가 그냥 그렇습니다. 차채로 준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맘대기죠, 맘대기. 아. 엄마의 용돈처럼 500억을 맘대기가 맘대기. 아, 요거는 맘대기. 예, 엄마의 마음으로 참어머니. 참어머니. 그래서 네. TP 프로젝트 지시기 때문에 예. 한학자 100억은 일단 확보됐다. 확보됐어. 요 500억까지 가야 됩니다. 아, 그러네, 맘대기. 그러네. 이거 엄청 큰. 근데 이게 지금 한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핵심이에요. 국민의힘이 어떡할 거야? 선거 자금 100억을 최소. 최소. 통일교에서 야, 이 미쳤다. 통일교에서만 1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잔잔바리 한 명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 한학자에게 올린 서신 보고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서신 보고를 보니까 국민의힘 요새 좀 눈에 거슬리던데 김정재 의원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 3월 9일에 됐거든요. 3월 9일이죠. 그 바로 다음 날 2022년 3월 10일 작성된 서신 보고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그 통일교가 지역별로 5개 지구장이 있는데요. 그 한 지구장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서 대선 지방선거 승리로 신통일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 거창하네. 예.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성 최초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위원장, 한반도 평화 서밋 책자, 한일 해저 터널 정책 제안서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자, 김정지한테 현안과 함께 통일교 현안과 함께 돈을 넣어줬다는 거야. 돈 좋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안과 함께 돈을 넣어줬다. 일단 공식 후원금으로 들어간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공식 후원금. 개인 후원금 한도는 500만 원이거든요. 네. 500억은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 그 통일교 지구당 그 위원장, 뭐 지구위원장이라고 그랬나요? 그 도당 위원장. 지구장, 네. 지구장. 통일교는 통일교는 지구장이라는 예. 용어를 쓰니까 예. 지구장 내지는 뭐 하여튼 그 측근 그룹에서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네. 만약에 공식 후원금 계좌에 들어간 게 없다. 예, 국회의원 후원금이 보통은 1년에 1억 5천만 원이 한도예요. 개인당으로는 500만 원이 한도고. 예. 그런데 선거가 있는 애는 물론 3억까지 거둘 수 있는데 공식 후원금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비공식 후원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럼 그건 뇌물이네요. 정치자금법 적어도 정치자금법 최소. 위반의 최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뇌물까지도 열어놓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현안이 또 나왔으니까 네. 직무 관련성도 살펴는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풀리는 의문은 뭐냐면요. 네.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할 때 집행 방해할 때 떠올려 보시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명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렇습니다. 막았잖아요. 나경원이 갔죠. 그때 사람들이 막 이상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다 저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느냐. 저는 이거 김정재 의원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 받아먹은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윤석열부터 인계철선으로 수사를 막아야 자기들한테까지 불똥이 안 튄다라는 그 확신 속에 윤석열 지키기 나갔던 거 아닌가. 1차 체포 저지 때 김정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 40명이 나갔다라는 것은 저는 요게 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앞으로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엄청난 거야. 예, 다 열어놓고 수사 싹 해야 됩니다. 대청소해야 됩니다. 엄청납니다. 더 나오겠다, 더 나오겠어. 네. 자, 통일교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완전히 잊혀졌는데 네. 며칠 사이에 권성동이 아니 그 의원님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권성동이는 지금 거의 방이 없어가지고 홍거방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뭐 네. 근거가 있는 말씀이요? 아니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독방이 아니고 예. 그 조폭들하고 같은 방에 조폭하고 같이 있는지 사기꾼하고 같이 있는지 그거는 형 모르겠는데 바람 아니야? 독방이 아닌 혼거방에 수감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어한다고. 매우 힘들어한답니까? 당연히 힘들지. 야 이거는 참 당연히 힘들지. 희소식입니다. 행복해. 이 정의 구현이죠. 자, 권성동이가 어제 이제 특검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네. 뭐 조사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그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혼거실에 있으면은 차라리 조사받는 게 낫지 그건 알 않나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그거는 이제 하나 설명을 해도 네네. 그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사가 일찍 끝난다고 그 사람 먼저 서울구치소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같이 나왔다 같이 들어가요. 왜냐면 버스 타고. 그렇지. 그래요. 그 사람만 위해서 따로 차량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네. 그 김건희는 따로 가는 것 같던데. 거기는 조금 예외적인 것 같아요. 거기는 아직까지는 약간 예외적인. 뭐 예우가 좀 있나요? 네. 김건희 프리미엄. 그래서 한 90분 했는데 뭐 어떤 얘기했답니까? 자, 일단 그 전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요. 권성동도 뭔가를 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최초네. 윤석열하고 윤영호 전 네.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을 했다는 거는 특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22일에 자기가 윤용호를 인수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그때 당선자 신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다. 이런 취지로 권성동이 진술을 했고요. 네. 다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돈 안 받고 그 왜 움직인 거야? 아무튼 그런 정도로만 지금 권성동이 진술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 돈 안 받고 그럼 내가 권성동이한테 나 좀 당선이 좀 잠깐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그 만나게 해주냐고.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얘기 자체가. 근데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게 3월 22일에 윤용호를 데리고 인수위 사무실로 가서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바로 그날이 네. 그 통일교 본진에 가서 권성동이 맞아요. 쇼핑백 받은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일교가 TP 프로젝트라고 있더라고요. TP가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트루 페어런트. 트루 참부모. 페어런트, 참부모, 네. 홀리마더. 네. 네. 홀리마더 한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 자기들끼리 쓰기로는 TP라고 쓰나 봐요. 참부모.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별 지원을 지금 1차에 50억, 2차에 49억 7천 뭐 800, 100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까지 했는데 100억을 모의 시기가 언제냐? 대선 전입니다. 어디에 썼을까? 저거 이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만약에 100억이 조성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 통일교가 이 대선판을 잡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교가 이렇게 자금을 댄 이유, 윤석열을 정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면은 그러면은 통일교가 진짜 윤석열 세계본부장이 직접 윤석열을 만나서 그 하려고 했던 일들 그런 것을 다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이게 다 완전 사실은 뇌물죄가요. 법상에는 그러니까 상한이라고 하면 최고 1억 정도 받으면 이건 아주 중죄야라고 해서 규정된 게 1억입니다. 1억 이상 받는 건 아주 중죄야라고 하면서 1억 이상 받으면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 중죄인데요. 근데 이건 100억이지 않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이거 뇌물을 떠나서 이 불법 부정한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자체에 무효가 되는 거고 이건 흔히 말하는 정당 해산 요건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 떠나서 윤석열을 후보로 낸 그 정당이 존립의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당 해산 안 시켜도 돼요. 왜냐하면 선거자금 토해내야 되거든요. 대선 비용 토해내야죠. 불법으로 그다음에 들어간 돈 토해내야죠. 국고 지급된 것도 다 토해내야 돼요. 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용. 그러면은 국힘당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게 이제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돈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국힘당의 정말 존립의 근거를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당선 무효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고요. 사실 특검이 지금 이렇게까지 회계 장부까지 다 입수한 마당에 더 깊숙한 증거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당선 무효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가 그 선거에 개입한 게 꽤 많이 드러날 거예요. 일단 지금 통일교는 저 100억을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세네갈 선거에 개입하려고 뺐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네갈 선거는 왜 개입합니까? 세네갈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 뒤로 이제 다시 말을 바꿔서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한 명목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특검이 이거는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이거는 대선 개입 자금이다 이렇게 보고 이거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다른 증거까지 부합이 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도 보도했는데요. 대선 1년 전인 2021년 2월 8일에 윤영호 본부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인 것 같은데요. 특별 보고 문건이라고 문건을 작성을 했고 이게 특별 예산 항목에 북미 대선이라고 하면서 액수가 50억 원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러면 세네갈 대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미 대선이 치러지기 1년 전부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뭐 정규일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해서 통일교가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전의 정황으로 보면 문선명 총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통일교 교세가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이 교세가 가장 강했는데 일본 내부에서 통일교에 대한 비판 여론들도 많이 생겨난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동남아나 이런 데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아마 구상을 했을 거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맞춰보자면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동남아나 이런 데 교세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겠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던 그렇죠. 거 아닌가 싶어요. 제2의 이완용 김충식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통일교는 다른 나라에도 대선 자금 대주고 통일교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위 정치인을 포섭해서 통일교 키워가죠. 그래서 통일교가 커지는 겁니다. 통일교가 어떤 식으로 포교를 하고 또 교세를 확장하고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됐는지 아마 이제 통일교 수사하면서 다 드러나게 될 건데요. 지금 통일교는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문선명이 교주죠. 문선명 세상 떠난 뒤에 통일교는 지금 권력 내부 다툼이 보통 치열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학자 7남 7녀를 뒀더라고요. 네. 7남 7녀를 어떻게 낳지? 아무튼 그런데 그 자식들 간에도 지금 엄청나게 분쟁이 심하고 엄마하고는 완전히 이제 뭐 척을 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 사이비 종교는 교주가 죽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비 종교를 버티기 위해서 문선명 하나로 안 하고 한학자를 같이 해서 참 부모라고 해서 여기가 세상을 떠나 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자식한테 승계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됐고 또 그중에 칠남인가가 또 다른 뭐 종교 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가가지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통일교가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없어질 것 같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정권 꽉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입하고 아주 치밀한 지도를 그려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나. 그러면은 대통령 만들어주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드냐. 주산이 대위님이 아주 적절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윤석열 당내 경선 득표가 21만 34명 그중에 12만이 통일교라면 12만 6천 표 받은 홍 씨가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이 조직적으로 저는 사실 통일교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알아요. 이 통일교가 어떤 식으로 조직을 동원해서 움직이는지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결속력 그리고 이렇게 지시에 완전 순종하고 이런 건 되게 이제 종교의 특성인데 그렇게 하면 그 표가 완전히 움직인다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동혁 이 얻었을 때가 18만 표였잖아요. 그 이전에 김기현 뭐 아까 이준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내에 그런 표들이 12만 표라는 게 11만에서 12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표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그냥 등록된 당원, 권리당원 다 이렇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12만은 눈에 보이게 이걸 움직인다는 그거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다 당락을 좌우해버리는 결과 분명한 거고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내부에서 저렇게 이제 암투 벌어지잖아요. 이제 한학자 구속 이후에 벌써 아까 7남 7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사람 다 죽었더만요. 이 자식 그러니까 손자죠. 첫째의 자식들 둘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 며느리들이 이제 주류 쪽에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와 다섯째라는 이 둘은 미국에 현재 있으면서 종교 내세워서 이제 자기들 동네를 하나씩 구축을 해갖고 있던데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는 내부의 암투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징후가 확실한데 그 암투는 저희들이 알 바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관심 사항이고 이들이 이 정교 분리라는 걸 깨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대가로 어떤 것을 받아서 챙기려고 한 건지 딱 지금 나오고 있는 캄보디아 ODA처럼 그게 이제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는 우리는 거죠. 처음에 캄보디아 ODA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왜 저렇게 사활을 걸고 윤 정권에 배팅을 했는가 보면은 통일교의 위기가 하나둘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문선명 사후에 막 무너져가는 그 내부도 내부지만 완전히 지금 사라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도쿄 지방법원이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2022년 7월인가요? 아베 전 총리가 피살됐잖아요. 네? 직후에 그 이후에 통일교가 개입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통일교를 해산 조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제일 교세가 강한 데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에서 통일교 신자들이 모으는 돈이 뭐 수천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급격하게 아마 그 교세가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교세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문선명 전 총재의 이제 그 아들들 얘기하셨는데 저 동영상을 제가 그것도 좀 찾아보려고 해가지고 찾아봤다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에 있는 아들은요 예배 볼 때 신도들이 아들도 그렇지만 M16 소총을 이렇게 들고 예배를 봐요. 그리고 신도들한테 사격하는 거를 가르쳐요. 목사가. 그리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생추어리 처치라는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생존한 맏아들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갖고 있고 UPI 갖고 있잖아요. YTN 인수하려고 시도해서 거의 인수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이 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YTN 인수를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 언론사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까지도 냈었던 거예요. 지금 국내 언론사 갖고 있잖아요. 이제 TV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죠. 네. 그렇죠. 이미 네. 세계일보를 갖고 있죠. 워싱턴 네. 타임스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방송에 진출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통일교가 이렇게 깊숙이 좌우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한학자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학자 같은 경우가 바로 플리바겐 대상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 불면 그렇죠. 당신은 네. 뭐 저기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학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그 고대광실에 살다가 그 조그만 구치소에 있으니까 네. 아마 지금 자기 있는 구치소는 자기가 쓰던 화장실보다 적을걸요? 말도 못하죠. 화장실은커녕 아유 그런 장소를 아예 상상도 못했던 장소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참 어머님 아닙니까? 저는 참 어머님이 진실되게 모든 사실을 특검에게 고하고 아니 왜 거기 계십니까? 국민의힘에 어떻게 이 대선 자금이 경로 전달됐는지 경로 이런 거를 전부 다 소상하게 밝히셔야지. 아니 비서실장 정원주만 홀랑 나가고 본인이 거기 들어가셔서 되겠습니까? 저는 한학자 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100억을 국민의힘에 전달했고 어떻게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소상히 밝히시고 나오셔라. 그러면 플리바겐 화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통일교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고 하면 그러면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걸 아마 우려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받아들여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고령인데다가 몸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교 지도자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통일교가 세계로 교회 같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처럼. 그러면 끊임없이 정치에 계속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극우화로 돌아선다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정반대편에 자꾸 서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결합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하다못해 뭐 국힘은 인정 안 하게 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진짜 신천지의 일부 그 개신교 쪽하고 통일교 이런 데가 한 묶음이 돼가지고 일종의 저항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통일교는 어차피 정교 일치가 교리에 있기 때문에 통일교 참 어머님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권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글쎄요. 진술을 좀 하셨으면. 네. 통일교가 재산이 보통 재산이 아니죠. 지금 뭐 아마 이것저것 다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어느 대기업 못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저 윤경호 소장님 고향에도 통일교 땅이 많죠. 예, 디오션이라는 예. 그 골프장과 리조트. 근데 이제 그때는요, 제가 듣기에는 통일교가 한때 2인자들이 센 사람들이 있었죠. 예. 이제 박보희라는 이름의 예. 2인자도 있었고 곽정환이라는 이름의 2인자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그 이인자의 친인척이 그쪽 동네 어디에 땅을 추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대를 쭉 샀다는 거고,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재산 그러니까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여의도에 파크원 빨간 예. 테두리 둘러져 있는 예. 건물을 짓기 전에 이게 한 20-30년 방치돼 통일교 있었지 부지죠. 않습니까? 거기에 통일교의 세계 본부를 지을 테니 인가를 해 주시오. 아. 그 대신 대한민국의 외채를 다 갚아드릴게요. 오호. 그걸 YS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통일교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될지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대한민국의 외채, 우리 결국 외채에 바닥 나가지고 외채 허덕이다가 국고가 바닥 나서 IMF 구제금융이라는 그 신청해서 온 정말 국민이 모욕과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걸 해주겠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 이후에 통일교의 자산이 또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거 이번 기회에 좀 밝혀질 수도 있겠죠. 통일교가 그 여수 쪽에 왜 그렇게 땅을 많이 사들였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강원도 용평 쪽에 통일교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평 리조트 지난번에 권성동이 골프 쳤던 데도 다 통일교 땅이 그걸 쌍용에서 인수했죠. 쌍용에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 동쪽 끝과 서쪽 끝 이걸 이렇게 쫙 연결하면 한반도를 가로지른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남쪽을 다 우리 통일교가 차지한다. 그런 차원에서 구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하마터면은 이 나라가 통일교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뻔했는데 왜 김건희, 윤석열은 그렇게 협조를 하고 같이 가려고 했을까? 그게 뭐겠습니까? 이익에 눈이 먼 거죠. 오로지 권력을 잡은 것이 자기들의 뭔가를 늘리기 위한 것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